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전혀 안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 올해 나이 43살입니다. 제 이름은 윤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저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고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고, 첫 번째로 한 아르바이트는 지금은 그 빵집은 없어졌는데 안암 쪽에 있는 작은 빵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할 마음이 생겼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수도 하고 모르는 것도 많을 테니까요. 근데 3일쯤 됐을 땐가 그 빵집 사장 딸이 나왔어요. 근데 되게 쪼더라고요. 모든 거 무조건 다 외우라고 시키고, 못한다고 홍군형 내고 뭐 이렇게 투정투정 너무 갑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 끝나는 와중에도 막 케이크 막 배달 신분도 시키고 무슨.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그만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근데 그때는 최저시급 제도가 없을 때라 일주일 동안 일했던 돈도 받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들자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도전을 해보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그때 2달 동안 일했던 데였는데, 신당동 떡볶이 하는 그 입구 쪽에 PC방이 있었어요. 2층에. 그래서 야간 PC방이었는데, 저는 PC방 하면 그냥 PC방에서 먹을 것 좀 팔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컴퓨터 대여해주는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카드로 해서 선불제 식으로 된 PC방이었는데 저 월급 100만원 받는 걸로 갔었거든요. 야간 알바. 근데 한쪽 부류에는 그 담배 탑을 쌓고 있는 린저씨들이 있는 온라인 게임 하는 곳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짧게 단타식으로 이제 게임을 하러 가신 분들이 많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한 오전 근무를 하시는 한 형을 만났습니다. 저는 2살 차이 나는 형이었는데 많이 친해졌었죠. 근데 그 형은 정확히 저 들어오자마자 한 달여 만에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짧은 말 한마디 했습니다. 너 나중에 여기서 일하다가 힘들면은 무조건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간두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거기가 옛날하고 다르게 PC방에서는 담배를 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매번 걸레를 하나 들고 매번 담배꽁초 그 물 적셔진 그 잿더리를 갖다 놓고 담배꽁초를 항상 제가 씻다 보니까 매번 해야 될 그 고무장갑을 안 끼고 하다 보니까 손에 막 피부병도 오르고 그럴 당시로 일을 할 때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딱 됐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80만원을 주는 거예요. 만원짜리 80장을 등 현금으로만 줘. 그래서 제가 아니 1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왜 80만원을 주셨죠? 그러니까 첫 달이니까 이렇게 준 거라고, 다음 달부터 100만원 주겠다,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 말 믿고 또 한 달 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또 한 달 또 지날 당시에는 되게 힘든 일 많이 했어요. 막 담배 찌든 때 낀 후드도 청소했지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긴 좀 일할 맛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처럼 PC방에서 뭐 먹을 거 많이 살 때도 아니었고, 과자, 남부렉이나 라면, 컵라면 파는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부르들요. 어떤 사람은 여자를 따먹어가지고 뭐 게임 뭐 아이템을 팔았다는 등 막 지저분한 소리들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막 인간 같지도 않은. 그리고 막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불법으로 막 게임머니 배팅해서 도박해가지고 올리는 사람도 봤고요. 아무튼 질적으로도 문제도 안 졌지만 공기도 안 좋고 환기도 안 좋았고, 일단은 밤에 안 자고 처음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손에 이제 피부병이 이제 담배꽁초 물 닦는 것 때문에 걸렸다는 거. 그때 시절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또 한 달 되었을 때 갑자기 KT 쪽에서 무슨 서버 문제로 이제 다운을 먹은 적이 있어서 오전에 좀 일찍 퇴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월급날이었습니다. 2달째 되는 날이었는데, 아니 또 그때는 80만원도 아니에요. 한 75만원을 주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왜 75만원 주세요? 이랬더니, 야 너 요번에 내가 과자랑 먹을 거 다 체크해보니까 돈이 비더라. 에? 그게 뭔 소리지?
저는 그때 그게 뭔 소리도 몰랐어요. 거기서 제 돈을 제해서 줬다는 거예요.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때만 해도 온라인 게임 오래도록 하는 그 또 다른 방에 있는 그 고인물들한테 매번 그중 한 명 어떤 아저씨가 꼭 전화를 보면은 다 꼭 커피라도 뽑아 쏘라고. 다른 애들은 전에 했던 애들은 그런 것도 했는데 너는 왜 그런 것도 너는 유도리도 없냐고 막 그러면 핀잔 들어가지고 제가 오히려 제 돈 들여서 막 매주 막 커피도 뽑아준 적도 있고 뭐 청소도 잘하고 막 부지런히 했던 사람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 너무 속이 상해서 전에 일했던 그 오전 근무 했었던 그 형 2살 차이 나는 그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그 형이 안암 쪽에서 하숙하는 형이었거든요. 가끔 이제 만나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 형은 이제 청경으로 들어가서 청경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이런저런 얘기 있었다 얘기했더니 자기도 여기 딱 이렇게 한 3개월 하고 그만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형도 그런 것 때문에 월급을 제대로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죽어라고 시키고 말이죠. 제가 이런 걸 당하니까 저한테 딱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너가 여기 더 버티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싶으면 계속 일을 하고 이건 좀 아니다 싶고 뭐 일 못하겠다 싶으면은 그만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월급 받고 그 다음날 됐을 때 일하러 가서야 일하고 소리 소문 없이 일 안 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엄마랑 동생한테는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찾는 전화. 그냥 이러이러해서 일을 안 하게 됐다. 솔직히 얘기했죠. 월급 100만원 준다 해서 갔더니 2달에 대해서는 갑자기 월급 까서 주고 막 70몇만원 주고 100만원 준다고 올려줄 때는 언제고 뭐 첫 달은 그때 쳐요. 처음이니까 100만원을 재고 쳤다니까 80만원 주는 건 이해하는데 그 다음부터 안 주니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저랑 아버지 사랑했을 때 그 같이 식사하고 있을 때 한 3일쯤 됐을 때 전화가 계속 울려서 엄마가 받았습니다. 그쪽 사당 새끼가 제가 오히려 뭐 도둑질을 해서 훔쳐갔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막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나봐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승진이 나가지고 막 한 발 뻗어 부었는데 퍼부었는데 그러고 나서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든가 그때 당시에 TV에서 마봉님 떡볶이 신당동 선전 나왔을 당시만 해도 할머니가 어떤 손님 나와서 떡볶이 장사 막 홍보하고 그럴 때 저는 신당동에 신자만 들어가도 진짜 그 길은 아예 돌아가거나 아예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리고 나서 현타가 왔어요. 무슨 현타나 도저히 어떻게 해서 일할 방법이 없구나, 자신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백수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어느덧 27대가 될 때까지 정확히 한 10년을 넘게 백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20대 초부터 27세가 정확히 7년이군요 7년인가 6년 동안 백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먹고 놀고 한 게 아니라 뭔가 궁금한 게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은 하드보드지로 필통을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그 연예인 사진도 붙여놓고 아스테이지 붙여놓고. 그래서 제가 하드보드지로 그때 한창 케이블에서 이제 스타게이트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몇 번 제가 종이 모형 한 거 영상 올려준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이 모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독학으로 막 방에서 방구석에서 칼질하면서 본드 붙여가면서 색상지 붙여가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다가 프라모델 모임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종이 모형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도 뭔가 간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동호회 모임도 몇 번 가보기도 했지만 저는 거기에 낄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저를 대단하게 봐주더라고요. 도형 모형도 없이 전개도 없이 그렇게 종이 모형 하는 사람이 오니까 되게 신기하게 우러러보고 했는데 나중에 현실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동생이 편의점 알바를 할 때였어요. 오전 근무로. 근데 정동이 저한테 한번 편의점 알바를 해보지 않겠냐. 그때 되게 소심해지고 위기소침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백수생활 6년 동안 하는 동안 별일 다 했었죠. 막 그때 당시 하두리라고 그래가지고 캠으로 해서 이제 얼굴 까고 이제 채팅할 때였는데 그때 꽃뱀도 만난 적도 있고 그리고 돈도 없고 못 떴으니까 그냥 차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막 살도 많이 찌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헬스장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때 제가 90kg였는데 한
한 6년여 동안 중에서도 한 4년쯤 됐을 땐가 헬스장을 다닐 때 정확히 한 1년 만에 제가 45까지 진짜 몸무게를 빼서 만든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근육은 없고요. 그냥 살만 뺐어요. 러닝머신 타면서. 부지런하게 살도 잘 빠지더라고. 그때 제 나이가 26살쯤 됐을 때였나?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이제 편의점 알바 일을 하는 와중에 저를 이제 데리고 가서 야간 알바를 시켰죠. 그때 가맹점이 아니라 직영점이었고요. 신사 가로수길 세븐일레븐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대신 다른 세븐일레븐 가로수길점이 생겼다는 소식은 듣긴 들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야간에 2씩, 점심에 2씩, 오전은 1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다가 처음엔 못했어요. 진짜 첫날은 빵꾸가 10,000원이나 빵꾸 나고 그럴 정도였어요. 돈을 줄 때 잘 못하니까 돈 계산도 못했고, 일단 편의점 알바는 가장 힘들었던 게요, 담배 이름을 외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때 담배가 2,500원 살 당시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맹점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가맹점에 넘어갔을 때 이제 알바생을 이제 1명씩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겨우 혼자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현타가 온 게 있었는데, 그때 화이트데이였나 블랙데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였을 거예요. 사탕이 들어왔는데 그 어마무시한 걸 저 혼자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처음 해본 거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음료수도 정리해야 되고, 마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다 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다망한 거예요. 새벽 1시에는 삼각김밥이 들어오고, 새벽 2시에는 우유가 또 따로 들어오고, 새벽 5시에는 신문이 들어오고, 또 어쩔 때는 금요일하고 토요일에는 경마지가 또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복권은 안 했는데, 그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 외길 인생 진짜 오래 많이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도 편의점 알바를 15년을 했거든요. 말이 15년이지 누가 그래요. 아니 어떻게 편의점 알바 15년을 할 수 있냐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신사 가로수길점 세븐일레븐에서 일할 때 저 정확히 13년을 일했거든요. 폐점이 되는 그날까지.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히나 연예인도 한 달에 한 2-3번꼴로 보는 맛에 이제 일할 맛이 났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능률도 늘고,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빳빳하게 일하면서 인해서 돈을 잘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인가 최저임금제가 생겼고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운 좋게도 15년 동안 강도 한 번은 당하지 않고요. 심한 갑질도 좀 있었지만 너무 과하게 심한 갑질 당해서 맞거나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변화의 바람이란 게 신사 가로수길점은 신사 쪽, 강남 쪽은 오더라고요. 뭐였냐? 그때 중국 관광객 특화 거리라고 해가지고 신사 가로수길 지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상권 사람들이 다 막 내쫓기고, 대형 브랜드 프랜차이즈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할 때였어요. 다행히도 유일하게 제가 편의점에 유일하게 살아남았고요. 그때 점주들도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도 저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또 다시 재취업을 했고, 또 그만뒀고, 또 재취업을 했어요. 왜 재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건물주가 계속 저를 추천을 해준 거예요. 얘는 일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니까 얘를 꼭 써라. 그래서 전 다시 가서 점주들한테, 새로운 점주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 재취업을 해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죠. 근데 편의점 알바 13년 가로수길 하면서 저는 진짜 그때가 리즈 시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든 것도 꿋꿋하게 잘 버텨낼 수 있었고, 내가 진짜 걔처럼 최선을 일하고 다 해서 내 가게인 겁냐 주인의식으로 일하다 보면은 나를 인정해주고 계속 써주는 거나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그렇게 13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존버를 한 거죠, 편의점 알바. 근데 편의점 알바 13년을 일하면서요, 간혹가다 그런 손님들을 만났어요. 나에게 뭔가 한마디 명언이 될 만한 하는 말을 한 핵을 그 뜻이 하고 가신 분도 있었어요. 그때 한 손님 중에 단골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직도 여기서 일을 하세요? 되게 오래 일하시네요. 제가 그때 그 손님 가고 나서 화를 좀 냈어요, 속으로. 아니 편의점 알바가 오래는 일하는 게 뭐 어때서? 이것도 영원한 직장이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때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아니나 다를까, 편의점 알바도 오래 일을 할 수 없는 거란 걸 그때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매년 2년마다 겨울철만 되면은 저는 항상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점주가 바뀌면서 저를 이제 안 쓰고 그냥 그만둘 수 있고 만들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한 자리, 그곳에서만 13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감정 노동자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알게 됐는데,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우울증, 그리고 손님이 왔다 가기만 하면 막 뒤에서 막 쌍욕을 하고 욕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책감이 몰려오고, 나중엔 이건 도저히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정신 감정을 인터넷 테스트했더니 우울증하고 이제 조현병 같은 막 그런 거, 욱하는 막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 프린트를 해가지고 집 근처 가까운 정신과 병원을 갔어요. 그때 갈 때도 한 달 만에 간 거예요. 왜냐면은 정신병원에서 약 먹고 치료한다는 거는 그게 기록상에 또 남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보는 눈빛이 안 좋잖아요. 거기다가 1년 6개월 동안을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 지어 먹으면서 이제 좀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그 정신과 치료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도 잘 안 들어줘요. 그리고 약도 맨날 먹고 나면 졸리고 뭐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일할 마음은 조금 편했지만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제 마음과 감정을 이렇게 다운포스 시킨 그런 걸 찾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영수증을 사람들 잘 안 받아가잖아요. 그 영수증 뒤에다가 막 뭔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욕을 쓴다, 화난 일 있으면 욕을 쓰거나,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쓰거나,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서 여자를 만난 거에 대해 쓰고 막 일기식으로 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수첩을 하나 샀어요. 노란 수첩. 거기다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나 4시에 산이 좀 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이제 제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이제 정신과 치료약을 안 먹어도 되는 만큼 이제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많은 지인들이나 동생 같은 애들 많이 만났어요. 좋은 사람도 만났고, 돈 뒤로 빼서 도망가는 녀석들도 있었고. 근데 편의점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칼을 든 강도보다 칼을 안 든, 말로 이제 일명 그 편의점에서 말하는 그 네다바이라고 있어요. 그 사기꾼. 그런 걸로 인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만둔 여자애들도 많이 봤고, 아무튼 편의점 일하면서 참 좋은 사람들 만났던 것도 있었고, 그러다 아니나 다를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사 가로수길점에서는 관광 특화거리, 중국 관광객으로 인해서 다들 내쫓기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정확히 13년 전 그때 저도 얼추 나이가 이제 꽤 먹어갈 때쯤이었어요. 그때 저희 건물주도 저희 세븐일레븐을 멀티당토하는 전세 보증금을 한 4-5배를 뻥튀기 해서 이 돈 아니면 나가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고, 간판이 심지어 저는 뜯겨나가는 것까지 봤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나이 27살에 시작해서 40살에 접어 들어갈 때까지 저는 거기 존버하면서 버텼었거든요. 그날 비도 오고 은행 비도 내리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그럴 당시에 저는 신길자는 마음으로, 그래도 제가 할 줄 아는 게 편의점 알바잖아요. 야간 알바를 오래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롯데타워가 들어서고 한창 이제 강북 쪽으로도 이제 세븐일레븐이 진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전철역도 많이 생기고 동네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아르바이트를 알아봐서 집 근처 가까운 세븐일레븐을 알아봤더니 많이 있더라고요. 장희동 쪽도 가봤고 저기 미아 쪽도 가봤고 다 면접을 다 봤어요. 저 10번 넘게 봤거든요. 근데 점주들이 다 저를 안 써주는 거예요. 연락도 없고.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한 4-5명한테 그렇게 의심을, 제가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제가 편의점 알바를 일을 못하게 되는지를 대해서요. 그걸 알아야 제가 고쳐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저를 걸고 물어주는 게 대표적으로 그거였어요.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나이였어요. 나이 때문에 안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렇게 동안 페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맞죠. 2번째는 뭐였냐면은 아니 강남에서 돈 잘 주는 데에서 알바트 했으면은 거기서 왜 계속 일을 해야지, 왜 강북에 넘어와서 일을 했냐 이겁니다. 그 경력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참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경력적 우대 시대에서 경력 때문에 편의점 알바를 일을 못한다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때 너무 속상했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면접할 때도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냐 하면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는 강남 쪽에서 그렇게 13년을 일했는데,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교통비도 아끼고 일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고, 알바, 면접도 진짜 여러분 진짜 저 많이 봤거든요. 특히 편의점 쪽으로 말이죠. 특히 세븐 쪽으로. 세븐 쪽 정보 지식은 계산법 있는 건 뭐든 다 빠삭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겨자먹기로 알게 모르게 또 편의점 알바를 알아봤어요. 그게 신사 본점, 또 신사 가로수길점에서 좀 더 올라오는 그 신사역 1번 출구에 있는 신사 본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2년 6개월을 일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2년 6개월이 왜 2년 6개월이었냐면, 그때 당시 점주가 더 오래 버텨서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그때 승리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때 신사 쪽에도 이제 강남 쪽에도 이제 클럽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제가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었거든요. 30-40밖에. 그래서 점주한테 사정 얘기해서 저 1년 딱 됐을 때 저 하루 더 추가해서 목금토 3일 일하게 해서, 중간중간에 가족 중에 지인이 이제 평일 일을 했거든요. 저는 평일 야간 알바를 면접 갔던 거였는데, 자기는 주말 근무 쓴다고 하면서 저를 어째서 주말을 썼는데, 나중에 믿음이 가고 신뢰 가고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하루 더 추가해서 3일 연장 시켜서 한 달에 90이나 어쨌든 땜빵 근무를 해서 이제 평일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은 100만원도 벌 정도였거든요. 점주님하고도 좀 친해졌고 신뢰감도 커졌고 믿음도 컸거든요. 근데 일하면서 갑질을 진짜 많이 당했습니다. 진짜 말 같지 않은 걸로 막 욕짓거리도 당하고 혼꾸용 막 멱살잡도 당해본 적도 있고. 근데 대부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뉴스에서 그 저녁 시간에 제가 집에서 9시에 출발해서 거기 10시에 도착하는 상황인데, 꼭 뉴스에서는 강도 그런 사건들 자꾸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정확히 2년 다 돼갈 때쯤에 호신용품으로 3단봉을 샀습니다. 원래 전기 충격기나 가스총 같은 거는 그 무슨 자격증이나 무슨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필요한 서류들도 많고 자격 요건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범죄 기록은 없지만은, 그래서 그냥 3단봉을 하나 사서 오른쪽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를 일하니까 좀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왜 어떤 영화 오피스라는 그 영화처럼 마치 그 3단봉이 제게는 분신이 된 것처럼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19년도 10월쯤 다 돼갈 때쯤에 아버지가 건강 악화되셨고, 그때쯤에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강투석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다가 아버지가 건강이 더 악화되셨어요. 더 나아지지는커녕 나이도 여기 썼었고,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2019년도 1월 초부터 그렇게 제가 9월까지 그렇게 경관을 하면서 편의점 알바 일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일 갔다 하면 아버지 투석하러 수, 금요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녀야 했었고, 나중에는 거동도 못하셔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모시고 다녔고, 나중에 똥오줌도 못 걸어서 기저귀 차거나 아니면 제가 목욕을 시켜드리면서 이렇게 버텼거든요. 겨우겨우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점주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사 본점 점주님이 저한테, 윤호씨 저희 이제 여기 가게 이제 못할 것 같다. 대신 다른 점주 오면은 제가 이야기를 잘해서 일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약 조건으로 저를 딜을 걸고 저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아니나 할까 아버지가 2019년도 10월 20일쯤에 이제 목숨을 하늘로 가셨었는데, 그때 점주님이 고맙게도 저희 그 그쪽 고려대학교 병원 그 장의사 협회까지도 오셔서 장례도 치를 때도 한번 오셔서 위로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10월 말쯤 돼서 이제 점주님이 그 가게를 다른 점주한테 인수할 때였어요. 근데 저를 소개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당김에 빼야 된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 그 새 점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계신 분이더라고요. 강북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넘어오셔서 이제 강남 쪽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 여기서 야간 일과 야간 했던 주말 근무자인데 저를 야간 근무를 평일 근무를 한번 써주시면 안 되겠냐고 또 딜을 걸어서 제가 얘기를 했고, 딱딱하게 굴었습니다. 그럼 얼티커닝이 그분도 저를 써줄 것처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잘 얘기가 된 것처럼 돼서 집에 돌아왔더니 문자랑 전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하고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써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점주님한테 이야기해서 전화를 했더니, 아니 그 사람도 그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다시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 윤호씨.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 점주가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전달을 얘기해줬던 게 뭐였냐면은, 새 점주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4대 보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보험료, 연금, 그런 게 자기 돈으로 또 나가는 게 배가 아픈다는 거죠. 그거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점주님이 얘기한 대로, 윤호씨,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윤호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연금보험이나 보험 같은 4대 보험 도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우니까, 월급 주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면은 윤호씨가 반 내고 그 사람들 반 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다시 딜을 걸어봐라. 제가 또 전화를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여기 계약할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냐. 전 점주는 뭐 마진으로 10,000원씩 받는 걸로 해서 했고, 자기들은 몇백 원밖에 안 받는 걸로 해서 여기 어째서 떠안경 식으로 이렇게 편의점을 인수인계를 받았고, 알바한테 여태까지 퇴직금도 준 적이 없고, 이게 4대 보험을 떼준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제가 여기서 1년 넘게 일하고 2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은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고는 손가락 빨기 시작했죠. 근데 당연히 전 점주가 월급이며 2년 6개월 동안 일했던 거에 고마움에 대해서 돈을 많이는 못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조심해서 했던 게 정확히 300여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것까지 해서 직장까지 잃게 되니까 나중에서 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한 현타가 왔어요. 12월 말일쯤 됐을 때. 그리고 나서 많이 울고 많이 힘들고 많이 공황 상태가 좀 많이 우울증이 많이 내려앉을 때였어요. 그래서 2020년도쯤 넘어갈 때쯤에 1월, 2월쯤 되었을 때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지식이 없었어요. 뭐 음악도 뭐 저작권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편의점 알바잖아요. 그거에 대한 꿀팁이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컴퓨터 화면에 얼굴은 안 비춰주고요. 그냥 메모장 하나 띄워놓고 글을 타자기를 써가면서 이제 했는데 시청률이나 구독률이 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유튜브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외국 영화 같은 것들 막 실시간으로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저작권에 쓰는 거니까 걸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엑스파일 아시죠? 미국 드라마 엑스파일, 제가 그 한국어 더빙 버전을 시즌 1부터 9편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8편을 제한. 그래서 그 한국어 더빙 버전을 올려보는 거 어떨까 해서 처음에 올렸습니다. 근데 저작권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폭스 채널, 그리고 주 20세기 폭스코리아에다가 손편지 써서 보낸 적도 있어요. 2번 이상을. 근데 다 반송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어떻게 연락해서 이렇게 저작권 라이센스 허락을 받고 이렇게 방송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모른 지 90년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한국어 더빙 버전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인데,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사람 유튜브 중에서 이만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국어 번역이 된 영상들을 잘 올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없는 거예요. 팔로가 없고.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이제 폭스 채널에서 했던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솔직히 제가 있어서 그건 노른자였거든요. 황금 노른자 땅 같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이 해보려고 그리고 한 며칠 전에는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그것 때문에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라이브로 폭스 채널 코리아에서 담당했었던 그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을 첫 시즌의 1편을 방송을 할 때 정확히 한 2, 3분 만에 그게 저작권 신고를 돼가지고 제가 경고를 한번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플랫폼도 막 찾아봤어요. 카카오 TV도 해봤었고, 심지어 팝콘 TV 있죠. 팝콘 TV에 가서도 엑스파일 방송을 하려고 했더니 저작권 신고가 돼버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몇 번 영상도 날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주 20세기 폭스 코리아나 폭스 채널 그쪽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을 방송할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막 영상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남겨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한 2020년도 6월쯤 다 돼갈 때쯤에 돈이 점점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길을 걷다가 옛날에 그 비도가게 하던 아저씨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은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길을 가다 이제 마주친 거죠. 그래서 저보고 안부 묻고 저도 안부 묻고 하다가 아버지 상황도 뭐를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백수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예전에 오래됐던 이게 2년 넘었으면은 실업급여를 한번 신청해보지 않겠냐. 그때서야 얘기를 들은 거예요. 번쩍. 그때 6월 말쯤에요. 그래서 노원구 노동청에 노동부 거기 고용센터 가가지고요. 실업급여를 매월 해가지고 90만원씩 받기 시작하면서 한 5개월 동안을 존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버티면서 그 돈 벌어가면서 이렇게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도 사고 삼각대도 사고 해서 영상 촬영을 하면서 하는 이제 유튜브 했는데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편의점 알바에 대한 것도 꿀팁이나 알팁을 해도 구독자 수는 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브이로그를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튜브라는 게요, 숙제라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 숙제. 일단 구독자 1000명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시청시간이 4000시간이 지나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4000시간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얼추요. 1년 다 돼가니까 말이죠. 그리고 2021년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업급여라는 것도요, 2020년도 12월쯤 좀 다 돼갈 때쯤에 끝이 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혁들이 졸라매고 먹고 싶은 것도 꾹 참아가면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부지런히 편집하면서 영상 업로드하면서 이제 존버를 하면서 이제 버텼거든요. 그런데 통장 잔고는 점점 비어져 가고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제가요 제일 한 달 중에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매월 중에 10일입니다. 10일부터 이제 공과금들이 이제 날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편의점 알바할 때도 그렇고 지금 때도 그랬지만은 어머님한테 공과금 낼 때 어머님이 요새 일도 못 하시는 나이도 있으시고 기초연금 받으신 분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거나 30만원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30일반에서 이제 공과금을 내는 걸 해서 겨우 버텼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게 한 달의 마지막 달쯤 되면요, 건강보험료 폭탄요금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역 가입자로 해서 몇십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어우 세상에, 후덜덜입니다. 후덜덜. 그것도 내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에서 주는 농을 먹고 사는 이제 실업급여도 이제 끝이 났고, 그렇다고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것도 1년하고도 지금 한 3, 4개월 더 지나가고 있는데 돈도 못 벌고 있고, 엄마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들내미 새끼가 나이 처먹고 모아둔 돈도 없고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집에 내등굴고 있는 거 좀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저 솔직히 요새 부지런히 편집 4-5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 스마트폰으로 말이죠. 그리고 업로드도 매일같이 3개씩 올리고 있고. 그럼 뭐합니까? 솔직히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은 편집자 쓰고 좋은 폰트도 쓰고 좋은 브이로그 영상 음악 넣고 막 그러고, 또 여자들은 여자 몸매 같은 거 막 보이면서 쓰고, 또 먹방러들은 먹방 하는 거 모습 보이면서 쓰고, 영화 소개 잘하는 사람들 영화 소개 저작권 협의 잘 합의 봐가지고 영상 올리는 거 하는 거 보면서 돈 버는 거 보면은 한 1분인가 18분 만에 몇천 명 조회수 올리고 막 그러면서 돈 버는 거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게 꿀보직인 줄 알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지금 백수 된 지가 벌써 2년이 됐어요. 그 와중에도 여러분 저 희망을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저 편의점 알바 15년을 하면서도요, 그리고 백수가 되는 와중에도요,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도, 백수 2년 더 돼서 지금 17년째 이러고 있는데도 제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로또입니다. 로또. 저 로또 17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 로또도 17년을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희망 고문을 버텨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저 로또 업체를 통해서도 8년을 한 적도 있었고요. 꿈을 좋은 꿈 꿨다 싶을 때 로또를 한 적도 있었어요. 많이는 안 하도록 한 달에 한 주에 5,000원이나 혹은 10,000원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정 번호로 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로또를 10년 넘게 했는데도 로또 2등조차도 안 되면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돈이 아깝지 않냐고. 그리고 제가 편의점 알바를 10여 년 동안 하는 와중에도 그때 초창기 때 이제 비트코인이 한창 사는데 코인을 막 몇십만 원씩 사는 애들을 봤을 때 저도 그때 비트코인 할까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요즘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잖아요. 지금에서 늦게나마 뛰어들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본 투자하고 해봤자 솔직히 여러분한테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할게요. 저 요번에 통장에 남은 금액 정확히 38만 원 남았습니다, 여러분. 38만 원 남았어요. 돈 없어요, 여러분. 저 진짜. 저 그 와중에도 가끔 간헐적으로 어머님한테 눈칫밥 먹으면서 그나마 알바 천국? 알바문? 거기다가 이제 제 이력서도 내서 올려놨어요. 편의점 알바 15년 했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건 편의점 알바밖에 없다. 편의점 알바 써줘요. 나이하고 다 쓰고 경력도 올렸습니다. 근데 가끔 몇몇 문자는 오더라고요. 주로 오던 게 뭐였냐면은 그 경비업체나 사설업체나 뭐 그런 쪽으로 오더라고요. 저 솔직히 2020년도쯤에 그 실업급여 받아가면서 일할 때요. 한 달에 한 번, 2건만 취업생활하면 된다 했어요. 근데 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2번, 3번, 4번 해서 한 달에 6번, 7번, 8번을 구직 활동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편의점 알바 서비스업이잖아요. 근데 워크넷에서 알려주는 알바 형식으로 된 직장 일은 주로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뭘 했냐면은 환경미화 쪽으로 일을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도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모르는 전 청소는 진짜 평소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청소에 관련된 미화 쪽으로도 일을 많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어디 먼 공장 같은 단지에 있는 편의점 쪽밖에 또 없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어제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또 어릿속에 잘 못 넘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처음으로 어머님이 저한테 눈물 보이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컷 보긴 했는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윤아, 우리도 이제 돈이 이제 없어지고 없는데 너도 이제 돈도 없고 엄마도 이제 돈이 점점 없는데 너도 이제 모든 회사로 돈 벌어야 되지 않겠니? 가끔 길 가다 지인들 만나면은 지인의 누구 아들들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지금 다른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너도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엄마가 힘이 드는구나. 공과금도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돈을 이제 벌어야 되지 않겠니? 너도 이제 나이도 먹고. 그거 맞습니다. 나이 먹고 지금 이 나이에 결혼해서 애도 낳아야 돼서 애도 보여야 될 나이가 되었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가끔 TV에서요, 예능 프로에서도 연예인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 모습 보이거나 막 돈 버는 모습 보거나 막 제주도로 여행 가는 것도 보고 그러면은 어머님한테 진짜 불효 아닌 불효를 너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어머님한테 최근에 와서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제부터 더 서먹해지고 어색해져서요 말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마다 토요일마다 제가 로또를 하고 있잖아요. 가끔 한 주 중에서 좋은 꿈 꾼다 싶으면 꿈 여행으로 로또를 하고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살아계셨던 저 방, 컴퓨터가 있는 방이거든요. 저쪽에 방에 가가지고요, 아버지 돌아갔을 때 썼던 그 영정사진 있어요. 그거 갖다 놓고 소주 한 잔 올려놓고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들 잠 단단 시간 12시, 밤 12시나 새벽 1~2시쯤 되면요, 전 이웃의 창가에, 이쪽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붉은 네온에 쌓이는 십자가가 비치거든요. 그럼 저 거기 서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옆방에 작은 쪽방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창문 조금 뺐으면 열고 아버지의 영정사진 보는 앞에서 소주 한 잔 올린 곳에서 아버지한테 기도도 해요. 아버지한테도 이런저런 얘기하고요. 어제는 막 울면서 진짜 이야기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편의점 알바 15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또 외길 인생도 17년째 지금 존버 중이고 있고요. 저 나이 43살입니다. 나이노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하고도 지금 4월달이니까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 구독자는 조금씩 늘고는 있어요. 지금 131명? 네. 아직 유튜브 숙제 1000명,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4000시간은 좀 깨진 것 같긴 하고, 구독자 1000명이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요, 절 좀 도와주십시오. 저 살고 싶습니다. 진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서 먹고 살을지 솔직히 저 지금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두렵습니다. 솔직히 막말로 누구 말 따로 그냥 인력사무소에 가서 노가다라도 뛰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 솔직히 노가다 가서 뛸 만한 자신도 없고 겁도 많이 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 예전에는 한때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속물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로또 1등 당첨되거나 혹은 S클래스 타고 다니는 돈 많은 여자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됐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생각, 별의별 생각 다 했어요. 근데 돈 많은 여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저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고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싶고 어머니 해드려야 되는 거지 효도도 원 없이 해다 드리고 싶고요. 진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번 959회차 로또도 보니까 30억이 나왔더라고요. 8명. 아직 로또 맞춰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로또를 토요일 하면은 그 다음 주 때까지 더 버티면서 희망을 더 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돈 걱정 없이 진짜 내 가족 행복하게 모시면서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저 뭐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요?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뭐 댓글로는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저도 유튜브로 해서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런 영상 제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어제 어머님의 눈물을 보고 또 나는 이제 앞으로 뭘 해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런 걱정거리를 안고 살게 되니까 이게 속이 답답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바람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딱 3가지요. 첫 번째, 저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주 20세기 폭스코리아 관계자분이시거나 혹시나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한국어 우리말 버전으로 더빙 방송을 유튜브로 올릴 수 있는 저작권 라이센스 허락해 주실 분이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할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저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방송 꼭 방송하고 싶습니다. 저 그걸로 해서 성공도 하고 싶고요. 아무튼 폭스코리아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한국어 더빙 버전 제가 시즌 1부터 9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 그걸로 유튜브 방송 하고 싶거든요. 그거 할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또 2번째, 바로 로또 1등. 이제는 로또 1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 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요즘도 계속 그런 생각 갖고 살아요. 나는 로또 1등 당첨자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었다. 이제 농협 본점 가서 로또 1등 당첨금 수령해 오자. 수령해 와서 내 동생, 내 가족, 내 엄마, 우리 쌍둥이 조카들한테도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진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자. 진짜 나도 진짜 행복과 기쁨의 한이에 눈물을 흘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로또 1등 꼭 좀 당첨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로또는 운이라는데 저는 그 운이 정말 다 한 건지 아니면 아직 이제서야 로또 운이라는 게 이제 오게 되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도 막연하게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로또 1등 당첨 기원을 하며 염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저 돈 벌고 싶습니다. 예, 돈 벌고 싶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편의점 야간 알바밖에 없어요. 그 이왕이면은 그 세븐일레븐 쪽으로 야간 알바 세븐 일 하는 거 혹시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연락 좀 주십시오. 이메일로 DM을 알려주시거나 해주십시오. 저 일하고 싶습니다. 저 편의점 알바 15년을 했습니다. 로또 외길 인생도 17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1년 6개월을 했습니다. 제 나이 43살, 돈도 없고 결혼할 여친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이제 통장 잔고에는 여러분들에게 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38만원 남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 성공하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윤호의 마지막 생존 신고 윤호였습니다. 가끔씩 제가 눈부신 햇살이 비추는 날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한강 데이트 꿈 이야기를 합니다.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날 한강에 돗자리 X반대로 차고 가가지고 여자친구의 무릎베개 비면서 한강에서 판다는 그 명물 끓여먹는 라면 먹으면서 무릎베개 베고 자고 싶은 그런 로망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런 꿈을 갖고 있다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의 흘리시는 그 눈물을 보이면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눈칫밥을 먹게 되니까 한강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한강 가서 진짜 뭔가 좀 속상함과 진짜 어젯밤에 그 새벽에 또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붉은 네온사인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를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아버지의 그 작은 창가 문을 열고 영정사진 앞에서 아버지하고 소주잔을 한 잔 기울이면서요. 아버지한테 울먹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도와주십시오. 저 로또 1등 꼭 당첨돼서 엄마랑 동생과 우리 가족 모두 제가 행복하게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죠. 아빠, 저 너무 힘들다고 많이 울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말이 길어졌네요, 여러분. 여러분, 저 윤호 살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저한테 댓글이라든지 이메일로 DM 좀 날려주세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요. 내 이름은 나윤호입니다. 편의점 알바 15년을 했고요. 지금 백수생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1년 6개월 했고 구독자는 131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로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방송 송출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폭스코리아 관계자 분이시거나 20세기 폭스 채널 관계자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저한테 제 중학교 2학년 시절, 제 리즈 시절에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한국 더빙 버전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한 획을 그은 그 영상의 그 감동의 재미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려줄 방법이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메일이나 댓글로 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입니다. 저 나이 43살 먹은 윤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마지막 생존 신고를 영상 기록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저 구독자 아직 131명입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어서 유튜브로 해서라도 좀 돈을 좀 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 행복하고 건강하게 우리 가족 지켜 나아가면서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안녕을 하고 있는 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